김두원의 주간 브리프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떠셨나요? 이번 주를 돌아보고 다음 주의 프리뷰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주간 좀 보시죠. 사실 이번 주 들어서 전야 후강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제 지표를 보면요. 전반부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의 컨센서스를 좀 더 히트했는데요. 실제 지표를 보시죠. 기대치와 실제치의 차이입니다. CT에서 나오는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를 갖고 제가 리뷰를 해드리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리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경제 지표가 기대치를 상회하는 순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주에 약간의 불안함이 뭐였냐면 한국을 비롯해서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주에는 신흥국의 경기 개선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번 주는 분위기가 좀 반전됐습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3,00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다소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인데 실제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신흥시장국 역시도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주 3,000포인트 회복했는데 다음 주 그러면 증시 주목해야 될 부분 어디 있습니까?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다음 주는 월말이자 또 한 해가 바뀌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매우 중요한 건 역시 경기겠죠. 따라서 경제지표의 발표 순을 보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지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중국의 경기 지표를 알 수 있는 주요 경제지표가 뭐가 있을까? 27일과 또 말일이 중요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일에 나오는 중국의 12월 달 PMI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수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한국은 사실 수출입입니다. 1월 1일부터 그러니까 꼭두새벽 연초부터 아마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센티를 결정할 텐데 매우 주목할 포인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시죠. 최근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오미크론일까? 아니면 완화적인 정책일까? 근데 최근에 들어서 오미크론에 대한 우려 때문에 12월 달 중국의 PMI 제조업 지수는 기준치를 소폭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50인데요. 50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중국의 제조업 전반적으로 수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더 불안한 국면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준율과 더불어서 기준금리까지 인하했죠. 그만큼 유동성을 푼다는 것입니다. 과거 시계열 자료를 보시면 중국의 이 유동성 효과는 시차를 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 경기를 들어 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연말입니다. 12월 31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경제지표. 12월 달은 부진하다 하더라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한국은 단연 수출입니다. 수출이 연이 좋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말미에 따라서 좀 더 힘을 내는 듯한 모습이었는데 한국의 수출 증가율에 선행 지표가 있습니다.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세 항목 중에서 신규 수주 지수인데요. 최근에 들어서 신규 수주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수출 증가율의 상승폭이 상승세가 어느 정도 이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수출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한국의 코스피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금액적으로 좀 더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의 증가폭은 살짝 둔화될지언정 이러한 금액 자체가 여지없이 상승세를 이어진다면 다음 주에 있을 우리 증시도 기본적으로 3천선이 하방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다음 주 중국과 한국 경제 지표 좀 주목해 보시면서 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다음 주는 사실 거래일이 좀 짧기 때문에 한번 보시죠. 수급에 대한 공백 속에서 그러니까 기관들은 이미 부풀어진 상황이 있고요. 개인도 역시 상당 부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횡보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지속해서 한국의 코스피와 미국의 S&P의 상대 강도를 보여주시면 연초부터 흘러내렸던 상대 강도가 최근 들어서 하단을 다지는 듯한 모습, 즉 다음 주뿐만 아니고 내년에 대해서는 1월 효과다. 그래서 좀 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결국 달러 환율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외국인 수급과도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달러 환율을 보시면 조금 변동성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수급적인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센티멘트, 기대 심리가 충돌할 수도 있는데요. 1180원에서 1190원 사이에서 등락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주는 월말이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입니다. 수급적인 공백 속에서 기대감을 안고 우리 증시에 어느 정도 하단을 맞춘 듯한 모습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